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렉처 2의 3차시 강의 Best Straight Line.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최적 직선식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얻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가 스튜던트 T 테스트를 통해서 두 개의 평균이 같다고 봐야 되는지 다르다고 봐야 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t-테스트를 해서 이것을 엑셀을 통해서 하는 간단한 두 개의 평균을 비교하는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먼저 그냥 계산에 의한 거 하면은 사실 이 t-테스트라는 것은 두 개의 평균의 그 차이와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에러 민 평균값,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평균값의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두 개의 평균은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t 테이블에 있는 값보다 더 칼큘레이션이 작으면 두 평균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t 테스트를 엑셀로 할 때는 p 값을 한다 그랬어요.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 개의 평균은 95% 신뢰관에서 그만큼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p 값이 0.05보다 크면 두 개의 평균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outlier, 이 outlier를 얻게 되는데, 많이 이런 그 측정한 값 중에서 좀 튀는 값들이 있는 거죠. 그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버릴지 그냥 유지할지를 계산하는 방법, 그걸 그룹 테스트라고 했는데, 그것이 두 평균 값에 비해서 아웃라이어의 그 구간이 넓어질수록 그것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나눴을 때 그룹 테이블에서부터 그룹 테이블에 있는 값에 비해서 칼큘레이션 값이 크면 이거 아웃라이어를 버리고, 그것이 테이블 값보다 작으면 그냥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이제 통계학적인 것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배웠고요. 오늘은 Best Straight Line, 최적 직선을 Least Square라는 방법으로 어떻게 얻는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Calibration Curve를 어떤 식으로 얻어서 그것을 농도 측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 아니면 독학으로 해서라도 엑셀 스프레드시트, 또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잘 모르면 학원이라도 가서 이거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도 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최적 직선식 Best Straight Line을 Least Square 메소드로 해서 얻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칼리브레이션 커브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농도를 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베스트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농도를 얻는 실험적인 방법들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적 직선식을 어떻게 얻느냐? 일반 직선이니까 이제 y는 mx 더하기 b, 여기서 요거는 기울기, 요거는 y축, 이제 그걸 만나는 선 값이죠. 이와 같이 이제 기울기가 있으면 x가 얼마만큼 늘어났을 때 y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게 기울기죠. 그죠? 요거는 b 값은 y 절편이고, 자, 그래서 기울기는
x가 얼마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마가 변하느냐가 이제 기울기라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 데이터 포인트 둘, 데이터 포인트 셋, 데이터 포인트 넷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최적 직선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에서 그죠? 직선을 하나 이제 얻었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떨어졌고, 요거는 요만큼 떨어졌고, 요거는 또 요만큼 떨어졌고, 아주 조금, 여기서도 조금 떨어졌어요. 그 거리들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직선을 얻으면 그게 이제 최적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에서부터 떨어진 요 거리,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의 합이 최저로 되는 것을 얻으면 최적 직선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린 그거 갖다가 리스트 스퀘어, 왜냐하면 어떤 것은 마이너스 거리가 되고 어떤 건 플러스 거리가 되니까요. 그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가장 작아지는 값으로 얻었을 때 그것은 최적 직선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거리, 그죠? 그것의 그 거리를 뭐 yi에서 yi를 빼는 그런 값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제곱해 가지고 그 제곱된 더하지 모든 값이 최소화되는 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수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만 한번 보면 행렬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떤 계속 변하니까 이걸 행렬식으로 해가지고 구해서 어떤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요. 비절편을 구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면 y는 mx 더하기 b가 나오니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번 이걸 가지고 봅시다. 여기에 이제 1이라는 어떤 농도에 2라는 값을 얻었고, 3이라는 농도에 3이라는 값을 얻었고, 4라는 농도에 4라는 값을 얻었고, 6이라는 농도에 5라는 값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와 같은 이제 그 행렬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 xi, yi, 뭐 xi 제곱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m은 뭐 0.6, b는 1.3이니까 요 식에서 0.61, 1.34 이런 값이 얻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스트레이트 라인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라인을 얻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손으로 했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은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하면 되니까. 그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값을 얻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 실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적인 얘기죠. 이제 단백질 가지고 무슨 이제 스펙트럴 포토미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틴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0을 넣어줘야 돼. 0.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블랭크라고 부르거든요. 블랭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블랭크는. 0을 넣어주고 5, 10, 15, 20, 25 할 때 이제 그 각각을 3번 반복해. 왜 3번 반복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2번 반복 한번 했다고 쳐요. 2번 반복. 2번 반복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거. 자, 0.392와 0.345가 나왔어. 그럼 이거 평균 내면은 뭐 0.37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0.369든지 368이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 반복으로 해서 보니까 그죠? 세 번 반복으로 해서 보니까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하죠. 0.392가 그죠? 그러니까 세 번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각 세 번 반복한 것을 이제 평균을 내죠. 그 각 값들의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평균을 내기 앞서 이제 여기서 블랭크 값 0.099, 0.099, 0.10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값을 다 빼버려요. 여기서 각 데이터에서. 그래서 얻은 게 요 값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보시다시피 이상한 값은 안 써. 이상한 값을 그냥 애써 쓰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값들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0.1이다. 한 값을 여기서 다 빼가지고 요 값을 얻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같은 커브를 얻는 거죠. 이렇게 커브를 얻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블랭크 값을 각 스탠다드 요 값에서 얻은 그 측정 값에서 다 빼줘 가지고 그래서 요 커브는 여기서 보시면 0이 되죠. 그죠? 다 뺐으니까. 그리고 요 값들도 요 우리가 얻은 블랭크 값을 다 빼준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게 되고요. 얻었어. 근데 요 마지막 요것들은 보면 25. 그죠? 25 요 값들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직선이 쭉 올라가는데 약간 밑으로 이제 처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계속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굽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부분은 이제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리스폰스 값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직선으로 나타나는 구간을 리니어 레인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니어 레인지. 다시 쓸게요. 리니어 직선이라는 거지. 리니어 레인지. 사실은 요 구간 안에 다른 샘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요 샘플은 요 구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농도를 측정하면 그 샘플은 한 16.5 정도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를 할 때 일단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죠? 어떤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식을 리스트 스퀘어에서는 y는 mx 더하기 b 요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얻잖아요. 요 값. 여기서 측정된 요 값이 여기 y니까 그러면 m 값 알고 b 값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얻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시료들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리니어 레인지 해야 되죠. 리니어 레인지. 그 할 때 리니어 레인지를 잘 정해야 되고 리니어 레인지를 갖는 어떠한 농도 구간을 잘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이제 블랭크 같은 경우 빼준다 그랬죠. 블랭크 업서번스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저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돼야 되죠. 약간 굽어지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디 갔나 이렇게 돼서 직선이 나오고 약간 굽는 구간이 있을 때 이 구간은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직선이 나온 구간만 가지고 리스트 스퀘어로 해서 직선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식을 가지고 농도를 구하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뭐 실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쓰면 이와 같은 직선식을 얻죠. 그렇죠? 직선식을 얻게 되고 직선식을 얻게 된 다음에는 그 직선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y는 mx 더하기 b,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얻은 값이 여기서 0. 이제 m이 0.0163이고 b는 0.04라면 이런 값을 얻었다 그래요. 봐요. 만약에 측정값이 어떤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0.406이고 블랭크는 0.104였어. 그렇게 됐을 때 구하라 농도를 이 시료에. 그러면 여기서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먼저 블랭크를 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블랭크를 빼줘야 돼. 406에서 0.104를 빼준 것이 m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야 뭐 산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빼면 302가 나오고 빼가지고 그 값을 얻으면 18.24가 된다. 그래서 이 시료 안에는 단백질이 얼마? 18.24 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든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측정 값을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거는 블랭크 값을 빼줘야 된다. 블랭크 값. 아니면 이 측정을 할 때 아예 블랭크 값을 빼고 측정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직선식으로부터 아예 그 흑강도 값을 그냥 대입해 주기만 하면 값이 이렇게 짠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입증이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죠. 자, 이와 같은 측정값이 있을 때에 일단 우리가 스탠다드를 가지고 측정했다가 한번 해봐요. 그래서 0일 때는 0.466, 9.3. 이게 다시 말해서 0일 때로 우리 이걸 갖다가 블랭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랭크 값이 꽤 높죠. 0.466이면. 자, 이렇게 돼서 얻을 때 한번 이 스탠다드 커브의 직선식을 구해봐라. 한번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빼고 0.466을 뺀 다음에 이제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어떤 샘플이 0.973이 나왔을 때 그 샘플 안에 그 농도는 얼마냐. 0.973이면 한 요 정도 어딜 것 같은데, 그죠? 요 정도 어디야. 그러니까 약 한 20m 이렇게 나오긴 하겠는데 잘 모르죠. 이제 직선이 어딘지 모르니까 농도를 구하라. 그럼 먼저 직선식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그래프 용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엑셀을 활용하는 거죠. 자, 엑셀을 활용하는데 일단 이 값을 쳐넣어요. 아까 여기 있던 요 위에 요 표에 있던 이 값을 여기다 쳐넣어. 0, 9.3, 18점 각각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값 observance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쳐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블랭크를 빼야 되죠. 요 앞에서 얘기했던 다 쳐놓은 다음에 0.466을 다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0.466을 각각 값에서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C2라고 그럽시다. C2. 여기를 C2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C2를 빼는데 이때는 달러 표시래. C 달러 C 달러 E
그러면은 요게 빠져요. 그래서 0이 돼. 요 값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칸에서는 요 칸의 식은 뭐냐면 요거예요. C2에서 C2를 빼는 거야.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요 칸은 어떻게 되냐면 요 칸은 C2니까 다음에 C3가 되겠죠? C3에서 $2, $C, $2를 빼는 거게 되는데 여기서 달러 표시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그냥 여기에 있는 요거를 그냥 숫자로만 인식해라.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달러 C, $2로 하면 여기서 요게 변하지 않고 만약에 요걸 하지 않고 그냥 C2에서 C2를 빼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오면은 C3에서 C3를 빼라가 되거든요. 요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것을 그냥 숫자로만 인식을 해서 요 값을 빼주게 되죠. 빼줘서 이런 값을 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요 구간을 하나 잡아주고요. 엑셀에서 요 구간을 잡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요 구간을 잡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삽입이라는 메뉴바로 가서 삽입에 분산형 그래프로 가요. 분산형 그래프를 가서 누르면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가 얻어지고 우리 여기서부터 직선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각각 데이터를 하나를 잡아서 요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거기서 그 중에 메뉴바 중에 추세선을 추가해라. 추세선을 추가하면 거기서 이제 메뉴 새로운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직선식을 넣어라. 그러면 이와 같이 추세선이 추가되고 직선식이 나오게 되죠. 직선식이. 그럼 직선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0.973을 얻었잖아요. 자, 근데 뭐예요? 블랭크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0.973. 그래서 블랭크를 빼. 그래가지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23.5. 값은 23.5.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이 23.5다. 그런 답을 얻는 거죠. 그럼 꼭 블랭크를 빼야 되냐? 블랭크 안 빼면 안 되냐? 네, 뭐 블랭크를 빼지 않고도 직선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값을 대입하면은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973을 여기서 얻었다. 0.973을 얻었으면 이 값을 직접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 어디에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백질 농도를.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분산형 그래프를 얻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추세선을 해다 그러면은 추세선이 나오고 직선식을 넣어라 그러면 이런 직선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직선식은 이와 같은 직선식이 얻어질 것이고 거기다가 바로 0.973 블랭크를 안 뺀 거죠. 블랭크를 안 빼고 0.973을 넣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실 거는 기울기는 똑같죠. 기울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여기서 요거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y절편은 결국은 뭐냐면 블랭크를 빼지 않은 y절편인 거죠. 그래서 0.973을 넣어줘 가지고 이 식에 대입하면 똑같이 x는 23.50이 나온다. 그러니까 블랭크 빼는 거 귀찮으면 그냥 블랭크 빼지 않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이 참 편하죠. 여러분들 엑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엑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네, 오늘 배운 것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를 이해할 수 있죠. y는 ax b라는 직선식을 mx 더하기 b라는 직선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측정한 y 값을 대입하면 저절로 x 값을 얻게 되는데, 그 개념은 어떤 직선식이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으로부터 데이터에 떨어진 거리들이 있겠죠. 그 거리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화되는 점, 그 점을 그러한 직선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최소 직선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직선식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직선식을 구하고 그 직선식에다가 우리가 측정한 일단 그 값을 넣어주면 저절로 거기서 x 값을 얻게 되는 그런 간편한 방법도 우리가 알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직선식을 구할 때 실험을 통해서 직선식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얻어서 그 직선식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엑셀로 간편하게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튀는 값들,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3반복을 한다, 각 점당. 그런 것도 배웠고, 어떤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점들은 직선식에서 제외하고 이 리니어 레인지에서만 우리가 실험을 해주면 훨씬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유튜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참고해서 그 최소 직선식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 대한 개념들을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차 강의가 다 끝나고요. 3주차 강의는 Quality Assurance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는 이제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이죠.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한 validation. validation이라는 것은 그 방법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데 그 detection limit,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